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MBTI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MZ 세대들 많이 MBTI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너는 E니 I니 S니 N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MBTI가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요? 이거는 일반 심리학자들은 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로 얘기하자면은 혈액형별로 사람들의 성격을 구별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MBTI가 보통 뇌로 따지면은 좌뇌랑 우뇌를 나눠 놓은 거를 네 등분을 해 놓은 거예요. 좌뇌형, 우뇌형은 아이들이 지금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이 MBTI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MBTI를 믿는 아이들은 좌뇌형, 우뇌형을 믿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참 웃기죠? 자, 뭐냐면은 이 기본적인 좌뇌형 성격과 우뇌형 성격을 네 갈래로 날라놨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좌뇌형, 우뇌형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좌뇌형, 우뇌형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성격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발견한 것만 좌뇌형 성격이 보통 20가지 이상, 우뇌형 성격도 20가지 이상이에요. 근데 이 MBTI는 기본적으로 네 분류를 해놔가지고 전체적인 성격이 8개 뭐 나눠놓는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ESTI 성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 성격을 4, 4, 16, 16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16가지로 나눠놓은 성격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명이 모이면 이 사람들 둘이 똑같을까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맞지는 않는데 이제 장난 삼아 쓸 수는 있어요. 아, 야, 너는 뭐 S니, 나는 N이다, 뭐 너는 T냐, 나는 F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웃긴 게 본인 스스로 본인 성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는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 상담은요, 심리 파악은 타인이 해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자기소개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긴 하죠. 근데 이걸로 나는 뭔데? 너는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이 MBTI의 기본은요, 정상적인 사람에 한해서요. 그러니까는 뇌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MBTI를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웃긴 게 지금 MZ 세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 MZ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사회성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MBTI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 MBTI를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부터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 내향이 문제예요. 이 내향이 내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뭐 내성적인 성격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성적과 내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외향과 내향은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외향적 성격, 뭐 내성적 성격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은 뭐 외향적 성격이고 그러니까 집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은 내성적이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낯설음, 낯가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내성적이다. 이거를 이거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이 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에너지 흐름이 좌뇌로 흐르면은 외향적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 흐름이 우뇌로 흐르면은 내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데 이 조직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단체 생활들, 그 다음에 이 개방이라는 것 자체도 뭐 서로 이렇게 오픈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딱 그런 의미 정도뿐이에요. 근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요? 사회성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의 이거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외향과 내향을 나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향은요, 우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이런 본인의 감정들을 예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들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 또 작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내향. 그래서 보통 외향과 내향은 직업 선정할 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치가나 아니면은 또 밖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면은 이제 에너지 흐름이 바뀌니까 활동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외향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집에서나 아니면은 일정한 틀 안에서 본인의 이런 예술적 감각들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향적인 성격인 이런 직업군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이 감각과 직관이에요. 감각은 현실, 경험, 정확이에요. 근데 이 경험 분야는 왜 이거를 좌뇌에다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경험은 우뇌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뇌에 대한 그런 특별한 지식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나눈 거죠. 근데 기본적인 틀은 좌뇌랑 우뇌랑 나누긴 한 거예요. 자, 좌뇌형 사람들은 보통 현실주의자, 또 과거론자예요. 과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현실에 이제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닥친 현실만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 정확성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딱딱 맞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의 좌뇌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좌뇌형 사람들은 이 경험적 정보보다 책에 있는 이론적 정보를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경험은 이 직관력에서 포함이 돼요. 이 직관력이 올라가려면 경험 능력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능성, 신속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 능력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이 돼요. 또 미래지향적이 되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직관력이 높으면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앞으로 할 일들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다는 거는 딱딱 틀에 짜여진 대로 가자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가자는 거지. 이 신속하다는 거는 내가 만든 최적화된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사고, 생각하는 게 원칙적이에요. 틀에 좀 많이 박혀져 있죠. 이론적인 걸 중요시하고요. 또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책으로 된 이론적으로 된 이런 논리를 좋아하고요. 이 감정적인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일의 상관성을 두고 많이 이제 협조를 하는 편이죠. 본인이 해야 할 일 외에도 그것이 넘거나 그러면은 타인들에게 좀 부탁하는 그런 협조. 그래서 이런 대인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이 단체와 그러니까 이 외향성과 이 관계 협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판단에 관련돼서도 자녀형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목적 지향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목적을 향해서 가요. 자, 인식 자체도 운해형 사람들은 자율성이에요. 본인 스스로 조금 프리하게 생각하고 프리하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또 머리가 운해형 사람들은 좀 비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이런 융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눠 놓는데 사람이라고 다 자네만 가질 수도 없고 또 다 운해만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은 이 STI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원칙주의자들, 고집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우가 같이 이런 교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조금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난 가끔 가다가 미래를 좀 맞췄어. 그러면 나 그러면 미래지향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타인과의 이런 관계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나는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향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인과의 관계 협조랑 단체 생활 많이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의미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단체 생활을 하더라도 관계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익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이 MZ 세대들이 하는 MBTI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좀 많이 변질된 것들이 많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MZ 세대들만의 MBTI가 된 거죠. 벌써부터 여기부터 틀려서 들어가요. 이 내향과 외향의 의미를 몰라요.
정상적인 뇌의 정상적인 사회성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반 심리학자들도 그러면은 좀 문제돼 있는 사람들은 이 MBTI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너무 뭉뚱그려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뭐 ENTP 인 사람이 2명, 3명 있단 말이에요. 다 ENTP예요. 자, 이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이 MBTI만 가지고는 이 성격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눠 놓는 것 자체가 또 이런 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눠 놓는 자체가 세대를 갈라 놓으려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MZ 세대 사람들은 그 바로 윗세대 사람들의 했던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대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이것들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MZ 세대들이 보통 30대 중반. 이 사람들이 원조예요. 원조. 아실 거예요. 30대 중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급식체를 썼고 뭐 어쩔 TV 저쩔 TV 하는 게 그게 유아애들이 쓰고 초등학생이 쓴 게 아니라요. 이 MZ 세대 초반에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사람들이 썼던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35세 중후반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스타에 목을 많이 메고 있고 또 지금 현재 MZ 세대의 어머니격이 되는 사람들이죠.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육아 관련돼서도 제일 문제가 많은 세대들이 이 30대 중반 전후예요. 근데 나는 MZ 세대처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세대에서 했던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 때문에 그 윗세대에서 하는 것들의 이런 육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보통 많이 찾아보는 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 인스타그램 했던 것들이 버릇이 됐기 때문에 조회수 많은 것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의 이런 사교육 관련돼서도 많이 세뇌를 당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담을 하면서 문제됐던 게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한번 의문을 가져요. 지금 하는 방식이 정상인가? 의문을 갖는데 35세 전후에서는 지금 하는 방식이 일단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찾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세뇌를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때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 코로나 시대 전 이런 육아 방식이 또 안 맞는 이유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부터 많은 것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유튜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내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조금 위험한 책 육아를 권장하는 그 유튜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유튜버들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망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런 유튜버들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을 상담하러 다니고 그 유튜버는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많이 하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좀 그런 게 그 MZ 세대 엄마들 지금 이제 35세 전후 된 엄마들한테는 어떻게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권장할 수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랑 육아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많이 침범을 했더라도 사교육에 36개월 이전 아이들은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36개월 이전 아이까지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육아 방식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6개월 이전의 육아 방식에 아이한테 책 육아를 좀 많이 해줘라 라고 한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한테 독서를 많이 하라는 그런 와전된 의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책 육아랑 독서랑 완전 다른 건데 아니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MBTI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위에 부분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MBTI를 할 수가 있고요. 사회성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MZ 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져요.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요. 정착하지 못하고요. 회사를 가더라도 1년 이상 버티는 거는 다행인 거고 한 달, 2달 이상 버티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TI를 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지금 MBTI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좌뇌랑 우뇌를 기본적으로 반으로 툭 나눠 가지고 내등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의 성격을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딱 8등분을 해 놓냐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MBTI 기본이 뭐라고요? 좌뇌랑 우뇌랑 나누는 좌뇌형, 우뇌형 성격의 일부 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MBTI에 대해서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